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자기관리 영상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영상이 20만 뷰가 막 넘어가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재롱이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었는데요. 그때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저처럼 이제 20대 중후반, 저는 완전 빼박 완전히 후반이고요. 어쨌든 20대 중후반인 재롱이들 혹은 30대 초반인 재롱이 언니들에게까지 진짜 특히 더 도움될 만한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30대에 진입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특별히 더 신경 쓰는 부분들만 모아가지고 싹 정리해왔으니까요. 재롱이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6가지 중에서 나는 아직까지 신경을 좀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점검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30대를 앞두고 요즘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것, 첫 번째는요, 유행템보단 내 체형에 맞는 퍼스널 스타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특별히 정말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요. 전에는 약간 유행하는 옷이다 라고 하면 이게 내 체형에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우선 사고 봤어요. 트민녀로서 또 이 유행하는 옷 무조건 사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행하는 옷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덥석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 체형에 맞는지 점검을 꼼꼼히 합니다. 저의 체형을 좀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조금 좁은 편이고요. 그리고 상체는 좀 말랐는데 하체에 좀 살이 몰려있는, 하체가 통통한 편이에요. 그래서 상의를 선택할 때는 너무 흐물탱해서 제 어깨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옷보다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처럼 약간 트위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조금 각 잡힌 이런 옷이나 아니면 어깨선을 조금 제 원래 어깨선보다 좀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옷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 하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하체가 통통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체 중에서도 허벅지는 조금 얇은 편인데 종아리에 정말 부종이랑 살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만 딱 내놓는 오브 반바지 같은 거를 입으면 정말 하체가 많이 통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약간 미디 길이의 애매한 하의는 잘 입지 않고요. 조금 짧은 팬츠를 입어줘서 좀 허벅지를 적당히 노출을 시키고 종아리는 이렇게 조금 통이 넓은 부츠로 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치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너무 유행하는 옷, 뭔가 좀 반짝하고 사라질 옷을 좀 입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깔끔 단정하면서도 적당히 트렌드 포인트가 있는 이런 옷들을 좀 찾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달라진 게,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정말 저렴한 옷, 진짜 막 10,000원, 20,000원 하는 그런 옷들을 여러 벌 사는 거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한 철 입고 또 안 입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안 좋은 버릇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엄청 뭐 비싼 옷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격대가 한 최소 5, 6만 원대 정도부터 시작하는, 가격대가 적당히 있으면서 조금 퀄리티가 확실히 보장되는 좀 그런 브랜드 옷들을 많이 찾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브랜드 옷이 아니더라도 뭐 지그재그나 보세 옷들 중에서도 약간 평균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말하는 단가보다는 조금 더 있는, 조금 더 퀄리티가 보장되는 그런 옷들을 선호해서 입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머릿결이랑 염색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다들 옛날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머릿결입니다. 약간 머릿결이 품격까지 가면 너무 거창한 느낌인데 머릿결만 조금 좋아도 사람이 확 고급스러워 보이고 약간 이런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뭔가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머릿결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좀 매치가 안 되면서 고급미가 확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예전에는 머릿결 관리를 정말 잘 안 하고 정말 귀차니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굳이 미용실을 가서 비싼 클리닉을 받지 않더라도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헤어 홈케어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제품빨들을 조금 이용을 해서 뭐 엄청나게 윤기가 차르르르 막 엔젤링이 보이는 그 정도의 머릿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제 머릿결 정도? 이 정도 좀 차분하면서 좀 매끈해 보이는 이 정도의 머릿결은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대 중반쯤까지만 해도 진짜 제 이 머리를 정말 가만두질 않았거든요. 탈색하고 염색하고, 아마 제 영상 엄청 오랫동안 봐주신 재롱이 분들은 제 머리 변천사 다들 아실 거예요. 저 진짜 무슨 파란 머리도 했다가 약간 보랏빛 도는 머리도 했다가 핑크 탈색 머리도 했다가 아예 뭐 완전 그 블론드로 빼고 여기 제니님이 그때 했던 그런 부분 브릿지 염색까지 했다가 진짜 별의별 염색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멋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멋보다도 머릿결이에요. 그 멋 계속 부리다가 머릿결 아작난다고.
그리고 또 염색모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뿌리 염색 제발 해주세요, 여러분. 뿌리 염색 안 돼 있는 순간 정말 자기 관리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는 전체 염색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이렇게 톤이 싹 맞으니까 너무 깔끔해 보이고 보기 좋잖아요. 근데 머리는 이게 밝은 염색모인데 뿌리가 뭐 살짝 자란 정도는 당연히 뭐 우리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막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얼굴 예쁘고 피부 좋고 머릿결까지 다 좋아도 이 뿌리 염색 하나로 확 자기 관리가 안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밝은 염색모를 유지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뿌리 염색 필수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톤그로 염색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과거에 저한테 말을 하고 싶은 거 너 도대체 왜 그랬니 재유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실 뭐 파란색, 보라색 염색 안 어울릴 거 알아요. 근데 그냥 해보고 싶으니까 하는 그 마음은 저도 너무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조건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 퍼스널 컬러 진단 다 받으시고 어울리는 염색 컬러 딱 추천 받으시고 웬만하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저 지금 톤그로 염색 시절에 찍었던 영상들 싹 다 내려버리고 싶거든요.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흥미로워가지고 염색을 하더라도 나중 되면 다 이불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머릿결 관리 똑바로 하시고 뿌리 염색 잘 해주시고 톤그로 염색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네,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속부터 촉촉해 보이는 피부입니다. 자, 여러분, 피부 관리는 사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피부 관리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 20대 초중반까지는 트러블 없이 깨끗한 피부가 목적이었다면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 이 트러블 관리에는 도가 터가지고 트러블 관리는 다 졸업을 했거든요. 이제는 속건조랑 탄력까지 잡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 정말 인생의 숙제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뭔가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그렇게까지 뛰어나게 예쁜 건 아닌데 뭔가 싹 봤을 때 이 사람 왜 이렇게 고급스럽지? 왜 이렇게 아우라가 있지?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유난히 피부가 진짜 촉촉해 보이고 윤광이 막 예쁘게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는 진정 수분 라인 위주로 좀 사용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나도 안티에이징에 좀 눈을 떠야 된다 싶어서 최근에 기초 루틴에 이거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짠! 이번에 6세대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온 설화수의 윤조 에센스예요. 사실 이 제품이 좋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저도 아모레퍼시픽에서 5년 동안 근무할 때부터 이 설화수 윤조 에센스를 써보고서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진짜로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어른이 되면 이 제품만큼은 꼭 쓰고 싶다라고 진짜 생각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좀 로망이 있었던 제품인데 이제 이 윤조 에센스를 당당히 쓸 수 있는 어른이 됐네요. 이 에센스는 세안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피부 있죠. 즉 피부 공복 상태일 때 이 제품을 딱 발라주면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쫙쫙 먹으면서 이 피부 자체를 빌드업해주는 느낌의 에센스거든요. 이번에 6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확실히 패키지가 깔끔하고 예뻐졌어요. 근데 기존의 장점으로 갖고 있었던 기능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흡수는 더 빠르고 가벼워져가지고 20대 후반쯤부터 해가지고 얼리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딱 추가해주기 너무 좋아졌습니다. 진짜 제가 아모레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이 설화수는 정말 인삼의 찐 진심인 브랜드예요. 진짜 이거 아마 편집될 것 같기도 한데 인친놈, 인친놈 느낌. 이 설화수라는 브랜드 자체가 먹어서 좋은 인삼이 바르면 얼마나 더 좋겠어 라는 생각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온 최초의 바르는 인삼 화장품이라서 진짜 믿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쪽 광고가 꾸준히 들어왔었거든요. 정말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너무 예민한 피부이고 하다 보니까 맨날 쓸 때도 수분 진정 라인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각 잡고 바른다라고 하면 좀 끈덕이고 피부에 좀 흡수도 더디다는 편견이 있어가지고 잘 사용도 안 하고 광고도 거의 다 거절을 했었는데 이 윤조 에센스는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말해 뭐합니까? 제가 제형감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진짜 미쳤어. 여러분 주르륵 이렇게 흐르는 이런 앰플 같은 제형이고요. 싹 발라서 보여드리면
진짜 아주 촉촉하고 쫀쫀하고 아주 피부에 영양감을 쫙 넣어주는데 또 신기한 게 마무리감이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저처럼 수분 진정 라인 위주로만 사용하시던 분들도 충분히 무겁지 않게 쓸 수 있는 제형이고 또 좋은 게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 중에 뭔가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뭐 수분 진정 라인이라든지 미백 라인이라든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그 앞 단계에 이 제품만 추가를 해주면 되니까 그 부분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제롱이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또 톤업 패드 덕후잖아요. 그래서 저는 루틴을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제가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를 때는 이 제품을 바로 피부 공복 상태에 바로 발라줍니다. 저녁에는 뭔가 클렌징의 마무리 느낌으로 톤업 패드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윤조 에센스를 흡수를 시킵니다. 저처럼 톤업 패드를 잘 사용하시는 제롱이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루틴을 짜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하루 종일의 이 피부 상태와 이 화장의 무너짐 정도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좀 색조 메이크업들이 아무리 다 예쁘게 되어 있어도 베이스가 다 들떠 있으면 너무 안 예뻐 보이는데 근데 윤조 에센스만 딱 추가를 해주시면 피부가 진짜 확 예뻐 보입니다. 진짜 화장도 쏙쏙 잘 먹고 진짜 좋아요. 진짜 제가 5년 동안 아모레 다닐 때도 느꼈지만 솔직히 이건 진짜 너무 잘 만든 제품 같아요. 제가 이 설화수 매장이 연매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고 있던 매장에서. 근데 진짜 주작이 아니라 이 윤조 에센스는 행사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손님들이 이 윤조 에센스만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요. 진짜 쟁여놓더라고요. 그때도 보면서 느꼈지만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잠시 말이 좀 딴 데로 샜는데요. 어쨌든 저 오늘 이렇게 피부 화장 아주 잘 먹은 거 보이시죠? 아주 쫀쫀하게 피부 아주 예쁘게 잘 먹었는데 이 윤조 에센스를 2겹 정도 레이어링하고 발라줬는데 베이스가 들뜸없이 아주 쫀쫀하게 잘 먹더라고요. 바르고 나면 이렇게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돌아서 좀 잘 먹고 잘 잔 느낌의 피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처럼 2겹을 레이어링 해가지고 발라주는 방법도 좋지만 스킨팩처럼 얇은 화장솜에 묻혀서 얼굴에 10분 정도 팩처럼 얹어주셔도 너무 좋아요. 윤조 에센스가 피부 본연의 건강한 능력을 활성화시켜주면서 지금 제 피부처럼 딱 봤을 때 진짜 건강하고 쫀쫀하고 영양으로 탱탱하게 쫙 차있는 것 같은 그런 피부가 완성이 됩니다. 저 오늘 진짜 하이라이터 아예 안 썼거든요. 하이라이터 아예 안 한 건데 피부가 이렇게 너무 예뻐 보여요. 또 마지막으로 기초 제품의 향도 좀 중요하잖아요. 이게 설화수를 안 써보신 분들은 뭔가 인삼향이 되게 세고 오일리한 그런 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막상 맞잖아. 전혀 아니야. 너무 힐링되는 진짜 너무 좋은 향이거든요. 진짜 이 고급진 스파 같은 데서 날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이거 언제 이거 향기 영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언제 가능할까? 5D 언제 가능해? 진짜 이 향을 맡게 해주고 싶어. 너무 진짜 향긋한 아로마 향 같은 힐링되는 고급스러운 향입니다. 근데 뭔가 한방 화장품 하면은 무조건 엄마한테 선물해야 되는 거라는 좀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윤조 에센스는 진짜 그냥 나한테 선물하고 싶다는 느낌? 정말로 저랑 동년배인 제롱이 분들은 저랑 같이 이 설화수 윤조 에센스로 같이 얼리 안티에이징에 입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따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다가 끊이질 않는 것 같은데 촬영이 정말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4번째는 무조건 마르려고 하지 않기. 나한테 딱 예쁜 적정 몸무게 찾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옛날에 올린 제 다이어트 연대기 영상을 본 제롱이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모태에 조금 날씬해 보이는 그런 몸매가 아니라 약간 통통했던 적도 있었고 진짜 거식증 걸려가지고 막 30kg 후반대까지 빠진 적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은 몸무게를 다 경험해본 다이어트에 진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키가 167이거든요. 예전에는 제 워너비 몸무게 그냥 딱 이 몸무게로 살고 싶다 하는 몸무게가 48kg에서 9kg 정도 그 정도 몸무게로 딱 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결혼식 준비하고 막 아프고 이랬을 때 딱 그 정도 몸무게까지 빠졌었거든요. 물론 막 운동하고 막 근육 잘 챙기고 하면서 빠지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무게까지 제가 빠져보니까 진짜 보는 사람마다 살 좀 찌워라, 밥 좀 먹어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아무도 저보고 아 지금 몸매 너무 예쁘다 이런 말 안 해주더라고요. 진짜 그럴 정도로 같은 키, 같은 무게여도 누구한테는 딱 예뻐 보이는 몸무게일 수가 있고 또 나한테는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몸무게일 수 있거든요. 또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체형이랑 또 연결을 짓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체에 원래 살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이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요런 데가 막 뼈가 막 다 도드라지고 이렇게 숙이면은 척추뼈가 오도도도도 이렇게 막 다 나오고 여기 막 새가슴처럼 막 뼈 다 드러나고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체형이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몸무게가 빠지면 하체는 딱 예뻐 보일지언정 상체는 또 밸런스가 안 맞아서 너무 말라 보이는 거죠. 근데 또 제가 직업 특성상 이렇게 상체만 보이는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 만날 때도 상체를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예뻐 보이고 볼품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이렇듯이 뭔가 근육량이나 지방량에 따라서 사람마다 맞는 예쁜 몸무게가 딱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도 안 하고 살이 빠지면은 아파서 힘들어서 많이 못 먹어서 빠진 살이기 때문에 정말 안 예뻐 보이고, 제가 결혼 전에는 한 51kg 정도를 늘 계속 유지를 하다가 결혼 시즌 때 아프고 힘들어서 한 49? 거의 49 언저리까지 다 빠졌다가 지금은 결혼하고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52kg, 53kg 왔다 갔다 하거든요. 52 중후반에서 53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상 화면 안에서 제 얼굴은 요즘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뭔가 좀 적당하게 좀 잘 먹고 잘 잔 사람 같은 느낌이 있고, 막 완전 빼짝 마른 느낌은 아니지만 진짜 보는 사람들도 요즘이 진짜 딱 너무 예쁘다라는 말도 많이 해주고 해서 저는 얼굴에 또 살이 잘 찌는 편이었고 54, 55까지 가면 조금 약간 얼굴에 탁 살찐 티가 나서 52, 3 지금 정도의 몸무게를 딱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롱이들도 무조건적으로 우리 막 인터넷에 나오는 미용 몸무게, 뭐 걸그룹 몸무게, 사실 그 네이버 프로필에 있는 걸그룹 분들 몸무게도 너무 믿으실 필요가 없는 게, 다들 그게 극성수기, 정말 뮤비 찍고 막 음방 활동하고 이럴 때 몸무게지, 사람인지라 그 모태마름이 아니면 그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연예인도 아니고 뭐 우리가 걸그룹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조건적으로 마를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 몸에 딱 맞는 적정 예쁜 몸무게를 찾아서 그 정도로 유지하는 데 힘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전에 얘기했던 거랑 살짝 겹쳐서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영양제 챙겨 먹기입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자기관리 영상에서도 콜라겐을 꼭 챙겨 먹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콜라겐뿐만이 아니라 30대가 다가올수록 더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더더더 늘더라고요. 요즘에는 저 오메가3도 추가했고요. 글루타치온도 생각날 때마다 먹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늘다 보면은 저 한 50살 정도 되면은 영양제만 이만큼 먹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챙겨 먹어야 될 영양제가 정말 많이 늘고 있는데, 저도 20대 초중반까지는 제가 이렇게 챙겨 먹을지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제가 제 몸이 신경 쓰여서라도 알아서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누가 챙겨 먹으라고 뭐 말하지 않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 먹게 돼. 이런 식으로 20대 중후반이 되니까 챙겨 먹어야 될 영양제도 정말 많아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챙겨 먹게 되는 이런 습관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도 영양제를 또 아예 안 챙겨 먹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챙겨 먹고 안 챙겨 먹고 요게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수많은 일을 하고 정말 엔잡러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거는 이거 홍삼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정말 열심히 이 이너뷰티를 잘 케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반드시 챙겨 드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나만의 시그니처 향 만들기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20대 초중반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유행하는 향수 뿌리고 걸그룹 누가 뿌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나도 괜히 그런 이미지 갖고 싶어서 뿌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줏대 없이 줏대 있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줏대 없이 그냥 그렇게 향을 선택을 했다면, 요즘에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향들로 해가지고 시그니처 향을 딱 만듭니다. 저로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향은 약간 달달한 계를 또 좋아하고요. 또 이렇게 좀 꽃도 인위적인 꽃향이 아니라 정말 생화에 가까운 그런 향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바디워시부터 아예 생화향에 가까운 그런 좀 국회향 같은 그런 향의 바디워시를 사용을 하고요. 향수를 뿌릴 때도 물론 향수를 하나만 뿌리지 않습니다. 향수를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만 어쨌든 그 계열의 느낌은 다들 사실 비슷해요. 생화향이 좀 나면서 조금 달달한 향이 나면서 저는 약간 또 그 배 향도 좋아하거든요. 배 향도 조금 섞여있는 그런 계열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저는 그 헤어 케어하는 그 향에도 약간 프리지아 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디워시부터 헤어 제품 그리고 향수까지 다 비슷한 내가 좋아하는 그 시그니처 향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중간에 딱 맞춰가지고 저만의 그 향을 딱 각인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제가
좀 사람들이 많이 만나러 다녀서 느낀 거는 향으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향이 좋았던 사람은 뭔가 먼 훗날에 그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뭔가 참 그 사람 향 좋았지 이런 식으로 기억되면은 뭔가 좀 기억도 좋게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뭔가 좀 되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듯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시그니처 향 만드는 거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앉아서 이불 나불나불 토크 영상인데 재롱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 이렇게 많은지 정말 오랫동안 촬영을 열심히 해봤는데요. 자기관리 영상 2탄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재롱이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이제까지 좀 놓치고 있었던 게 있는지 잘 점검을 하셔서 아주 야무딱진 30대를 준비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화이팅! 안녕!